안녕하세요. 수혜명 기쿠르트입니다. 많은 혹은 일부 직장인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상관이 나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막연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입일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경력자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갑니다. 두 가지씩으로요. 나보다 내 상관이 나이가 어리다? 그거 상관없이 일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회사라는 게 일을 하러 가는 곳이지 나이 따져서 나이 어린 놈이 청소하는 거요 하는 경로당 아니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나이 상관없습니다. 군대도 나라를 지키는 명목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회사도 일을 하러 가는 명목으로 가는 곳이고 개개인마다 군대에 대한 경험, 결론 이런 거 다를 수 있지만 나이는 제대 가까운 날짜에 따져가면서 사회 나오면 형한테 연락해?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 제대하고 한두 번 하신 다음에 연락 안 하시겠죠? 신입일 경우에도 내가 입사했더니 나보다 상관이 나이가 어려 이런 경우 없지 않아요. 어디에 가시면 많이 있냐면 스타트업 쪽에 많습니다. 특히 30세 이하 창업하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가시잖아요. 그럼 대표님하고 임원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꽤 어려가지고 졸업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요즘 신입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입이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조금 원치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 스타트업 경험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자, 돌아가서요. 요즘 회사들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하면은 옛날 TV 드라마처럼 과장급이 야 김대리 너 이거 했어? 이주임 너 주말에 이거 안 하고 뭐 했냐 대체? 이런 반말 안 해요. 오래 같이 일했고 회식 같은 데서 마음이 진짜 잘 맞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을 놓는 것 같은 친분 이야기는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뭐 차치하고요. 이런 거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급변하는데 그걸 대기업이 주도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대표님도 주인급한테 말을 안 놔요. 존대하는 거 맞죠? 물론 아닌 것도 많이 있겠지만 호칭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제가 경험했던 대기업 계열사 외주 받아서 일을 할 때였는데 외주 받는 우리 회사가 들어가서 과장, 대리, 주임 이렇게 직책 달고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 계열 회사에서는 성함 뒤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호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성희라는 담당자분이셨는데 성희님 하고 호칭을 하는 거죠. 전 되게 어색했어요. 그거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데 그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쓰죠 이런 호칭. 제가 31살에 합정 쪽에 있는 디자인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도 호칭을 이렇게 불렀어요. 제 이름 뒤에 님자 붙여서 호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꼰대력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보다 6살, 7살 어린 여직원이 저한테 뭐뭐님 이렇게 부를 때는 진짜 뭐 기분이 나쁘다거나 불쾌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색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어색해요. 자, 경험담 얘기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가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 한번 읊고 갈게요. 회사는 나이 따지러 가는 곳이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곳이라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 입사한 곳에서는 직급으로 호칭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색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모시는 팀장님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따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돌아서 들었던 내용 중에 과장급에서 제 나이 또래가 가장 나이가 많은 나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제 상관이라고 해서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일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회사. 내가 하는 일하고 팀장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팀 팀장님 일 잘합니다. 저하고는 다른 능력치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력 좀 쌓아가시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될 거냐, 작업자가 될 거냐 이거요. 관리자가 되시면 상대적으로 직급, 직책 잘 올라가실 거고요. 작업자가 되시면 그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직급, 직책 한계가 있을 겁니다. 더디게 올라가거나요. 작업자 루트를 타신 분들이 억울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쯤 돼서 작업자를 할지 관리자를 선택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관리자 업무가 자기한테 안 맞는 거를 알고 작업자를 계속 선택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솔직히 제가 그래요. 문서, 서류, 숫자, 증빙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저한테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진짜 취향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급이든 작업자급이든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회사.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 따져가면서 경력 따지는 거 아니고요. 한 팀에 관리자 한 명, 중간 관리자 한 명, 작업자 한 명 있으면 웬만하면 관리자가 하는 말이 더 셉니다. 직책과 직급 나누자고 하면 솔직히
관리자가 더 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작업자가 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작업자가 한 결과물을 내면 이 결과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활용했더니 결과가 어떤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확장시킬 것인지, 이런 건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요? 정말 그런 거 일하는데 관련 없습니다. 뭐가 관련이 있냐면 일하는 업무 영역에서의 경험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위에 계시죠. 경험이 그쪽 일로 많으시니까 제가 작업자, 중간관리자, 컨텐츠 메이커, 그리고 프로젝트 외부 협력이나 외주관리, 프로젝트 확장 기획 이런 거 업무적으로 좀 쌓아오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관리자 역할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건 취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 들어올 때 주임급도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안 주시려고 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뭐 작업자로 10년 정도 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 영역에서 5, 6년 하신 분들이 제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하러 가는 곳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름을 회사라고 부르죠. 오늘의 결론은 경로 5대는 경로당 가실 때 되면 알아서 받게 되는 거고, 회사는 일하러 가시는 곳이라는 거.